네, 지난주에 이제 저도 뉴스를 좀 많이 봤는데요. 지난주 말이죠.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이제 가능성은 높았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거는 없어요. 그래서 관련된 영향에 우리는 주목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근데 오늘 이제 신성통상이 어쨌든 그 일본 수출 규제에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신성통상은 그 탑10이라는 국내 SPA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어서 유니클로 불매에 따른 반사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일본 수출 규제주들이 뭐 이제 막 움직인 건 아니에요. 한 2, 3주 정도는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이제 일본 수출 규제주들의 이제 시가총액이 2조 원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정말 크게 증가한 거죠. 대부분의 테마주가 그렇듯이 실제 실적 개선 정도보다는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경향이 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그 유니클로 매장을 가보시면요. 사람이 좀 많이 줄었어요. 아예 없진 않겠죠. 하지만 제가 이제 밖에서 눈으로 보기에는 한 절반에서 3분의 1 정도까지는 줄어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이제 급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에 따른 수요가 탑10으로 옮겨간다는 건데, 그럼 실제로 탑10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냐?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탑10 매장도 가봤어요. 이전에 대비해서는 사람이 확실히 더 많아졌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눈으로 보는 체감적으로는 30%에서 40% 정도는 증가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일본 불매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떤 식이었냐면 일본 걸 안 쓰자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최근에는 뭐예요? 일본 걸 안 쓰고 우리 걸 쓰자라는 데 초점이 맞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생산 업체들은 일단 수혜를 받는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하이트진로라든지 뭐 모나미라든지 신성통상 이런 종목군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일본과의 갈등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일본이 결정하나 안 하냐에 굉장히 중요했어요. 화이트리스트에 한국을 잔존시킨다라고 한다면 일본과의 갈등이 생각보다 빨리 소진될 수도 있었습니다. 빨리 해소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어쨌든 예상한 대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결정했잖아요. 이건 일본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미 장기전을 가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은 처음부터 일본이 여기까지 시나리오를 짰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한 협상에 의해서 일본이 바뀌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최대한 강경하게 온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때문에 이제 일본 불매 운동도 끝나진 않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되면서 테마가 소진되지는 분명히 않아요. 그래서 애국 관련주든 불매 운동 관련주들 계속해서 움직이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런데 이 화이트리스트를 넘어서는 뭔가 이런 규제가 일본 쪽에서 나올 게 있냐라면 지금 생각나는 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더 이상 크게 화이트리스트 배제보다 더 크게 강할 방안이 현재로서는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일본 관련, 애국 관련된 테마주에 거의 정점을 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일단 추가 상승을 시도할 수도 있는데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정도에는 혹은 조금 더 빠른 시기에는 이런 애국 테마주의 수급이 좀 이탈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셔야 되고 지금 이제 애국 테마주가 이렇게 가는 거는 시장 영향도 있어요. 시장이 지금 강세거나 안정돼 있으면은 테마주의 움직임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과 신저가까지 뚫고 내려가려는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있는 테마주로 수급이 쏠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현재 애국 테마주의 좀 과도한 급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애국 테마주에 있어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지소미아라고 보거든요. 지소미아는 이제 그거죠. 한국과 일본의 그 군사 보호 협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소미아를 한국 입장에서는 좀 파기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 이 지소미아 파기를 실제로 이제 결정을 해 나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애국 테마주가 또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화이트리스트 배제보다 더 큰 시장의 파장을 불러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일본 관련된 이슈로 급등한 종목의 수급은 이번 주까지는 강할 수도 있습니다만 다음 주나 혹은 조금 더 빠른 시기에서는 꺾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실적이 개선되는 폭보다는 테마성으로 인해서 급등해서 시가총액이 더 커진 게 더 부담인 건 맞긴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쨌든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성통상에 포커스를 맞춰보면 지금은 상한가니까 매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가지고 계신다면요. 그쵸? 상한가에 붙었는데 매도하실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물론 상한가가 깨질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쫄려서 매도를 하게 되면 더 큰 수익을 못 볼 수도 있는 거라서 상한가에선 기본적으로 홀딩 전략이 그게 고평가든 뭐든 필요 없이 홀딩하는 게 더 유리하긴 해요. 전체적으로는. 큰 그림을 봤을 때. 근데 지금 상한가가 풀리는 시점에 있어서는 내일 만약에 상한가로 빨리 들어가지 않고 갭상승을 했다가 음봉이 떨어진다든지 약간 이제 부진한 갭상승 후에 10분봉 저가를 지키지 못하고 깬다든지 이런 기술적으로 불안정한 흐름이 나오면 일단 보유하고 계셨더라도 비중을 줄이는 이상의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일본 불매는 꾸준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예국 테마주, 일본 불매 관련주가 금방 죽지는 않을 것이다. 어쨌든 계속해서 움직임은 나올 것이다. 죽더라도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슈의 연장이다. 테마가 끝나진 않았다. 하지만 정점은 지났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애국 테마주, 불매운동 관련주에 대해서 좀 전략을 짜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